다음으로 각 알고리즘이 변경이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, 리소스가 변경이 되면 이 wn 커맨드라는 메시지가 발생이 되고, 그 내부에서 각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주는 이 4개의 메시지로 해서 각각 알고리즘을 실행을 시켜줍니다. 보면 DFS와 BFS, 다이젝스라 A 스타 각각의 4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, 이 DFS에 대한 리소스 변경 버튼이 눌려지면 이 아래의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. 패스파인더의 글로벌 객체 내부에 멤버 함수 createPath DFS 이 멤버 함수를 호출해서 DFS의 알고리즘으로 길찾기 알고리즘을 해주는데, 이 내부 함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패스파인더의 DFS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, 먼저 현재 알고리즘을 DFS로 변경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DFS 같은 경우에는 이너모를 설정을 해줘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준 거고, 그 다음에 탐색을 하기 전에 패스하고 서브트리를 클리어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탐색을 할 경우에 탐색에 걸리는 시간을 구해주기 위해서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주고, 타이머를 시작해주고, 그 다음에 탐색을 완료한 다음에 현재 시간을 설정을 해줍니다. 이럴 경우에 이제 탐색이 끝났을 경우에 바로 현재 지나간 시간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탐색 시간을 기록해 줄 수 있고, 탐색이 성공 시에 맨 처음에 초기화해줬던 이 패스 내부에다가 최적의 경로를 기록을 해줍니다. 즉 타겟까지 도착 지점까지 도착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이 패스 내부에다 집어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, 이 패스를 잠깐 보면은 리스트의 인트로 데이터 타입이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인트라는 거는 노드에 새긴 아이디가 되어 있고, 그 노드에 새긴 아이디를 리스트로 묶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타입까지 도달하기 위해 최적의 경로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서브트리를 설정을 해주는데, 이 서브트리는 내가 탐색을 했던 모든 경로들을 여기에 담아주게 됩니다. DFS는 비용 탐색 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0으로 설정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탐색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, 이 DFS에 요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. 그래서 서치에 대한 탐색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내부의 생성자 부분에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생성자 부분을 보기 전에 여기 매개 변수로 이제 3가지가 들어가는데, 첫 번째로는 그래프에 대한 포인터 객체가 들어가고, 첫 번째, 두 번째는 각각 근원 노드하고 도착 노드, 타겟 노드가 되겠습니다. 이제 생성자를 보면은 얘가 이제 DFS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인데, 먼저 멤버 변수를 보면은 얘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그 객체가 되겠고, 그 다음 DFS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방문의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문 상태를 표시해주는 이 버퍼를 마련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지점을 찾았을 경우에 그 타겟 지점을 거꾸로 이동을 해가서 경로를 찾아주도록 만들기 위한 그 부모 노드를 표시해주기 위한 이 로우트,
스패닝 트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탐색한 그런 엣지들을 전부 다 추가해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근원 노드와 타겟 노드가 있고 서치가 만약에 성공적이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find라는 분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서치에 대한 멤버 함수가 있는데 여기 내부에서 DFS의 탐색 알고리즘이 내부에 들어있고 아까 이 DFS의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생성자 내부에 서치라는 거를 멤버 함수 호출해서 DFS의 탐색 알고리즘을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서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true를 반환을 해서 여기 내부에다가 서치가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이 변수에다가 설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서치를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DFS의 탐색 알고리즘인데 DFS는 깊이 구성 탐색이라고 해서 하나의 노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엣지들을 검색을 해줘서 그 검색된 엣지들을 계속 깊숙이 들어가줘서 마지막에 주변에 엣지가 없을 경우에 빠져나오면서 주변 이제 검사를 해주면서 탐색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스택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. 여기 내부에서도 스택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코드를 보면은 std 스택이라는 이걸 사용을 하고 이 스택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이 스택 내부에는 엣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. 그 다음에 얘의 이제 시작 위치를 맨 처음에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source라는 시작 위치 점을 집어넣어 주는 거 볼 수가 있고 집어넣어 준다기보다 엣지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 그 엣지를 여기에다 스택에다 집어넣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while loop로 탐색이 이루어지는데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경우 그 스택 내부에 엣지가 존재할 경우에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. 그래서 스택의 맨 위에 있는 노드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택에 대한 자료 구조에다가 맨 상단에 있는 노드를 팝을 시켜줍니다. 이럴 경우에 스택의 맨 상단에 있는 노드에 대한 정보를 빼오고 그거 자체를 팝을 시켜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나의 엣지를 빼왔기 때문에 로우트로 부모 노드를 설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맨 처음에 시작의 노드 시작 지점에서 시작 지점으로 이동하는 이건 이제 가짜 노드죠. 가짜 노드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현재 위치점에서 다른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엣지일 경우 스패닝 트리로 푸시를 해줍니다. 이 스패닝 트리는 탐색을 했던 그런 엣지들을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방문을 했으니까 방문의 상태를 변경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 엣지로 연결된 그 대상 노드가 만약에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 위치점이다 라고 하면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탐색이 완료되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도착 지점이 아니다 라고 하면 포루프를 돌려줘서 현재의 포루프로 돌려서 현재 가리키고 있는 대상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 노드의 기준으로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을 전부 다 포루프로 돌려줘서
방문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경우 스택에다 푸시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스택에다 푸시를 해주면 그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 대상, 가리키고 있는 대상 노드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엣지들을 전부 다 스택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집어넣었으면 그 다음에 while loop로 다시 해서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경우에 다시 아래의 문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택의 탑을 맨 상단에 있는 노드를 다시 팝을 시켜주면 팝을 시켜줘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면 계속 깊숙이 들어가는 노드를 계속 깊숙이 한쪽으로 들어가면서 서치를 해준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 주변에 노드 연결되어 있는 엣지가 없을 경우에 탑을 시켜줘서 그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노드 주변에 연결 상태를 검사를 해줘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스택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도착 지점을 발견하면 true를 이제 리턴을 하고 이 DFS의 객체 내부에 find라는 멤버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가 true로 변경이 되고 아래의 if 문으로 검사를 해줘서 최저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. 여기 DFS에 getPath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while loop로 돌려서 이 root라는 걸 이용을 해줘서 이 root는 현재 타겟에 해당되는 부모 노드가 되겠고 그 부모 노드를 거꾸로 서치를 해줘서 최저의 경로를 패스를 찾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